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아유, 오늘 더 이뻐졌네, 네 분 다. 여러분, 홈트족이라고 들어서 홈트족? 홈트족. 왜 밑도 끝도 없이 뭔가 바느질하는 뜨개질 이런 게 떠오르지? 홈트족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사실 신조어입니다. 홈, 집이라는 홈이고요. 트는 트레이닝.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합성어입니다. 실제로 SNS 검색해 보면 홈 트레이닝이 15만 개가 글이 넘는다 그래요.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요.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다 운동을 하는 거 진짜로. 그렇죠. 저도 SNS 보다 보면 지인들이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걸 올려요. 네. 굉장히 뿌듯한가 봐요.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자극이 되죠. 근데 실제로 쇼핑 업계에서도 홈 트레이닝 제품 판매가 전년 대비 4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게 약간 좀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나 봐요. 근데 집에서 운동하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홈트 소음이라고 하는데 홈트 요새. 소음. 네.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이게 홈트 소음, 이렇게 홈트 소음이니 또 아이들 뛰는 소리, 진짜 층간소음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던 층간소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뭡니까? 김 변호사님. 공동주택관리법 우선 역사를 한번 볼게요. 네. 1972년 12월에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후에 2003년 5월에 이게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분만 따로 2015년 7월에 그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오늘 다룰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는 않습니다. 좁다 보니까 아마 공동주택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62.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중요한 법 같은데요. 네, 이 공동주택관리법, 이 법명이 이미 있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 법인데요. 물론 공동주택을 좀 더 어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자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건데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지, 뭐 위탁업체에 관리를 하는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다룰 어떤 층간소음에 관해서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주택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규정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공동주택 살고 있습니까? 다 그쵸. 아파트에 아마 살지 그죠. 않을까 아파트에 싶어요. 살고 있으니까.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주택 살다가 결혼 후에는 계속 공동주택에 이제 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몇 층에 살고 있어요? 저는 높아요. 64층. 64층에 살고 있습니까? 저희 집 64층이에요. 많이 높네요. 저는 거기서 60층을 뺀 4층에 살고 있어요. 저도 5층. 저도 4층. 네, 저도 4, 5층 사는데 글쎄요, 뭐 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 자체가 아니면 좀 예민하지 못해서 뭐 소음 같은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소음 같은 거 좀 많이 듣고 삽니까? 아무래도 그 네. 위에 네. 이제 애들 있는 집은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소음 확인해봐요? 방음 같은 거? 근데 저도 이제 이사를 할 때 네. 이번에 신혼집 고를 때 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긴 뒀어요. 거기 살아요? 잠시? 아니요, 그건 아닌데. 방송도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물어보면 가까운데. 누가 떠드냐 이러면 조용하다 그러지 누가 떠든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제 곧 이제 8월에 이사를 할 계획인데 네. 그래서 좀 전에도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 집이 혹시 층간소음이 뭐 괜찮은 아파트냐.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웃과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안 쓸 근데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거주민을 확인할 수는 있으니까 윗집에 뭐 노부부가 산다 아니면 뭐 어린 아이가 산다 뭐 중고등학생이 산다 그러면 소음에 더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체크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공동주택이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뭐 옆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층간소음은 뭡니까 확실히? 법에서 정해놓은 층간 소음은요. 네.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해요. 그래서 내 입주자의 이제 활동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욕실이나 뭐 다용도실에서 사실 뭐 급수되거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한 소음 있잖아요. 네. 그건 제외됩니다. 또 층간 소음은요, 직접 충격이랑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뭐 TV나 오디오 소리 그런 음향기기 소리로 이제 전달되는 것들을 소음을 말합니다. 직접 소음 이런 거고 공기 전달 뭐 이런 거네 그죠?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그 소음이 말 그대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음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크기 이상만 우리가 이제 소음으로 규제를 하는데요. 우선 뭐 좀 내용이 어려운 용어가 나서 우선 화면부터 잘 보시면 네. 우선 직접 충격 소음, 아까 말했던 직접 충격 소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1분간 등가 소음도, 그러니까 1분 동안 나는 소리의 그 평균을 잽니다. 그 소리의 그 정도와 그다음에 최고 소음도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크게 난 소리, 네. 그거의 그 데시벨 그 제한이 있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나는 소음의 평균치 등가 소음도로 5분간 등가 소음도로 그 소음을 규정합니다. 좀 뭐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주간을 기준으로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 소음도 43데시벨. 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 소음도 45데시벨. 좀 어렵긴 한데. 데시벨 잘 감이 안 오죠. 네. 어떤 소리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네,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40데시벨 이후부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실생활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청소할 때 나는 청소기 소리. 네, 그 청소기 소리 그리고 애들 뛰노는 소리가 바로 40데시벨. 아. 그 정도가 40데시벨이고요. 한밤중에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경우에 44데시벨. 44데시벨, 그 망치질하는 소리가 59데시벨이에요. 뭐 대충 감이 오긴 오네요. 실제로 서울시가 2014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이 어린이가 뛰는 소리, 어른들의 큰 발자국 소리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 여닫는 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문 소리도 끽끽거려서 많이 나긴 합니다. 네. 네, 여기서요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층간 소음이에요. 층간. 층간 소음. 층 아래층. 네. 내 집과 붙어 있는 집과의 소음만 얘기하는 당연한 거 거거든요.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에 뭐 위아래 붙어 있는 집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즉 뭐 대각선으로 떨어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벽을 통해서 소음이 전달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 벽간 소음이 지금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네. 양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TV 소리 같은 거는 벽을 통해서 오잖아요. TV나 오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TV 소리가 소리. 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요새 아파트 새로 지어진 것들 층간 소음보다도 이 벽간 소음이 워낙에 심해서 뭐 애기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TV 소리, 심지어 말소리, 말 어떤 얘기하는지까지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 살던 집에는 그 집 분들 어떤 성격인지 거의 다 알아요. 뭐 듣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벽간 소음 이게 입법화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벽간 소음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입법 발의가 된 상태죠. 네, 양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진동으로 전달되는 뭐 인접한 세대 간의 층간 소음과 다르게 벽간 소음은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히 들어보면 말소리까지 들릴 수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20조에 층간 소음의 방지 조항에 이 벽간 소음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3월 8일 올해 3월 8일에 이제 장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 5월에까지 이게 벽간 소음에 접수된 게 서울시만 18건이나 그럽니다. 입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이 벽간 소음도 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살던 집에 아이들이 조금 뛰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밑에 분이 조금 예민하세요. 나이가 40인데 혼자 계셔가지고 혼자. 자주 집에 이렇게 해가 올라올 때마다 제가 항상 선물도 드리고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층간소음 혹시 다 겪어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좀 네. 일요일에 좀 늦잠 자고 있는데 망치질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 같은 날 이제 좀 집들이를 하셨나 봐요. 밤 10시, 11시에 좀 시끄럽게 하셨는데 저는 괜히 또 찾아갔다가 뭐 싸움 날까 봐. 망치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 무서워가지고 좀 무서워요. 함부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참고 있었어요. 저는 이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고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과 살 때 저희 위층에 중학생 남자애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파트는 이게 참 층간소음이 약한 아파트였어. 제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소모즈도 아닌데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작은 방에서 지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구나. 지금 부엌으로 가고 있네. 어떨 때 볼링도 한다 집에서. 그거를 다 들려서 근데 이제 이게 애들이 잠도 잘 안 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진짜 주무시다가 올라가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혀 이 개선의 여지가 없었어요. 난 그래서 이건 이해가 엄청 되는데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방글 변호사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뒤꿈치 탁탁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항의도 받았다고 할게. 네, 그거 이제 제가 그 고시생일 때, 예. 고시생일 때 아침에 나가서 우리 잘 때 들어오잖아요. 고시생 그렇죠, 생활해봐서 고시생,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 와서 밤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씻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늦게 와서 씻고 자려고 이제 제 방에 딱 누우려고 했는데 누가 문을 쾅쾅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었는데. 늦은 시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딱 나가봤더니 이제 저보다 한 몇 살 정도 더 된 네. 그 여자분이었는데 왜 집에서 뛰어다닙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코딱지만한 방에서 뛸 수도 없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아래층에서 항의 들어온다고 저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저 바로 이사 나왔어요. 저 역시 고시촌에서 오래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오래 했는데 정말 합판 같거든요. 옆방에 사랑의 속삭임 이런 거 공부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한번 들었으면 그 친구 다 떨어집니다. 시험 싹 다 떨어져요 그냥. 공부가 안 돼요. 진짜 층간소음이 아니고 진짜 인생을 망쳐버려 우리 인생을. 네, 진짜로 제 네. 지인 얘긴데요. 저는 그런 소리가 밤마다 너무 막 여러 명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 지인이 참고 참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올라갔대요, 낮에. 올라갔는데 그 방 문을, 그 집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깜깜하게 낮인데 네. 암막 커튼이 딱 쳐져 있고 그 위에 사이키 조명이 사이키 조명이 설치돼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인이 항의를 하러 갔다 여자거든요. 항의를 하러 갔다가 그 순간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여기가 같이 놀다 오면 되겠다. 약간 무슨 뭐랄까 범죄의 소굴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도망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저희 네. 윗집에는 노부부가 사세요. 네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용한데 그 새벽만 되면 4시, 5시 경우만 되면 TV 소리가 들립니다. 뉴스가 아주 생생하게 알람처럼 이제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할 시간이구나.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맞아요. 크게, 크게 그래서 틀어놓거든요. 그 일찍 일어나시니까. 일찍 또. 일어나시고. 지금 보면 우리 다 층간소음 한 번씩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큰 범죄라든지 문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잘 해결하면 좋은데 보복하는 일도 좀 생기죠. 네, 층간소음 맞아요.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살펴보니까요.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 4명 중에 3명이 공동주택에 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라는 분이 31%예요. 10명 중 3명은 겪었다는 건데 이 문제는 이 층간소음을 겪었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복 스피커 들어보셨죠? 저 봤습니다. 맞아요. 네, 그 TV로 위에다 봤어요. 붙여놓는 보복 저 스피커.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자랑하더라고요. 저 위에 봐봐라 하면서 에이 하는데 위에 막 보복하는 거예요. 이 천장에 윗집에 막대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윗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왜냐하면 또 위에 있는 집은 자기가 소음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위에서 쿵쿵거리면 아래서도 쿵쿵하면서 지금 밑이 내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 정도를 넘어선 사례들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신의 소변을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던 그 이웃한테 뿌린 그런 사례도고요. 심각하네. 심하네요. 또 지난 4월에 남양주에서 있던 네. 사건에서는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그 수십 대의 차량 타이어를 다 펑크냈어요. 그 참 아주 맞아, 남의 맞아, 차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 뉴스에 화를 나왔어요. 그걸로 푼 거예요. 보복 심리네요. 그렇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동물보호법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그 층간소음 문제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015년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8개 자치구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이 1,000여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짖는 소리와 관련된 민원이 300건이 넘어섰다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요. 이웃집 개가 이제 짖었을 때 옆집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느냐 65데시벨로 전화대의 수준이었대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받는 것보다 더 높은 더 심각한 거예요. 거죠. 망치 박는 게 59대 11에 그랬는데 그리고 사실 요새 유선전화 잘 안 올리거든요, 그쵸. 집에. 근데 유선전화보다도 더 큰 거죠. 강아지한테 조용히 짖어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이거 짖는 거니까. 개들은 최선을 다해 짖거든요. 맞아요. 악을 쓰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서울시에서 그래서 반려동물 그 갈등 줄이려고 작년 4월부터 동물 갈등 조정과제도 시행하고 있다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갈등들이 층간소음하고 합쳐져가지고 살인까지 벌어졌다면서요. 맞아요.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춘천의 한 원룸 건물 1층에 사는 이 씨가 평소에 층간소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이제 술을 마셨는데 술김에 위층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범행을 저질렀는데 2층 집에 사는 이제 아들은 결국 숨졌고요. 그리고 이걸 말리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목에 이제 흉기로 찔리는 중상을 입었어요. 저도 이거 뉴스에 본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 이제 이런 범행 전에도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니까 저같이 식사 대접도 하면서 이렇게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해치는 사건 이게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다시 뉴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직접 겪은 바로도 느끼는 게 처음에 그 고통을 받았을 때 피해를 받았을 때는 이런 왜 이렇게 소음이 나지 정도지만 이게 몇 번 항의를 했는데도 똑같이 나면은 이 피해자는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서 이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래서 보통은 싸우다가 욱하는 마음에 찌르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작년 7월에 이건 저는 좀 욱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계획적이어서 좀 충격을 줬던 카메라 막 찍고 이거 맞죠? 예, 맞아요. 네. 예, 그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난 2월에 있었거든요. 어떤 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몰래 카메라 뭐 어떻게 하고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이 피해를 당한 아래층 사는 사람이 몰래카메라를 달아서요. 현관 비밀번호를 우선 알아낸 거예요. 알아내서 들어간 다음에 무단 침입했죠. 그다음에 와. 그 위층 사는 사람 그 부부를 흉기를 찔러서 이 살해한 사건인데 당시 이 윗집 부부도 여러 번 항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한다고 이 뭐 식탁 의자에다 밑에다가도 테니스공 끼우고서 그리고 뭐 청소기 돌리는 것도 소리 날까봐 걸레질로만 청소를 하고 어쨌든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사건이 이게 한번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고 가해자 위층이 가해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래층에 이 사람들도 왜 그 분노를 왜 조절을 못할까 이게? 이게 또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네.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칵테일을 먹긴 하는데 제가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칵테일 파티에 가도 이렇게 시끄러운 장소에 가도 내 이름이 들리면 딱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딱 들리면 딱 보게 되잖아요. 오. 그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자기 이름을 부르거나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딱 주의를 기울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뭐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피아노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더 크게 들리고 왜 또 치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또 이렇게 욱하는 심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칵테일 효과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자료를 보면요. 피해 접수를 받고 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소음을 진단을 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10.4%에 그쳤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가 칵테일 효과 때문에 이게 집중해서 계속 그것만 들리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그 소리만 듣기면 갑자기 막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성가시게 되는 거죠. 그 소리에. 정말 조금만 이해하고 참았다면 이런 진짜 안 좋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해결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홍기엽 차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층간소음 관련해서 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작년 한 해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은 19,495건이었고요. 그 일평균 약 75건 실시하였고요. 네. 전장진단 신청은 연간 9,306건이 되겠고 일평균으로 25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웃사이센터의 전장진단 접수 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층간소음 원인은 네. 위층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소리가 약 70% 이상을 차지하여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내 생활 교육이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루에 75건이 넘는다니까 상당히 놀라운데요. 조금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 있습니까?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아내가 임신 중에 있는 부부였고요. 그다음에 오후 10시에서 새벽까지 아이들 뛰는 소리와 네. 물건 던지는 소리가 발생하여 위층 방문을 통해 대화를 이제 시도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에까지 이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네네.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의 전장 상담 이후에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층간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예. 사람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네. 상대방 측에 이제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이제 쪽지 전달, 또 유선 상담, 대면 상담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해 보시되 상황이 이제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직접 대응보다는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하여 불편 의사를 전달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응하다 보면 정말 불상사라든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 소장을 거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사이센터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현명한 대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상처가 없기를 바라면서요. 차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층간소음이 계속 지속되면 이웃사이센터 같은 걸 이용하면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특히 양 기자님 네. 현명한 해결책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무조건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주민들을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먼저 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하세요. 말씀은 네, 그렇게 네, 하셔도 왜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있겠죠. 주중에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보통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면 케이크도 선물로 돌리고 항상 적절하게. 잘하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피해를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주중엔 좀 늦게 들어오는 편인데 그렇게 저녁 늦게 들어가면 세탁기를 돌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요. 그거 참느라고 정말 꼭 참고 있습니다. 발걸음도 살살. 되게 조심한 스타일이네요. 네네. 임마을 변호사는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은 밤에 엄청 운다던데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이 사시는 데라 굉장히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 낳기 전부터 그 노심초사한 게 걱정이었는데 애가 딱 태어나서 다행히 우리 애가 이제 좀 그렇게 많이 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 아기 울음 때문에 좀 시끄러우시죠 하면은 다행히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기가 되게 반가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기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귀에 벽에 대고 있어 막 이러세요.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진 아기 않아요. 울음소리 들으면 너무 반가워 이러셔가지고 그러진 제가 않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저는 아기는 없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또 소음이 좀 나니까 이제 죄송하다, 양해를 좀 바란다 이런 공지문을 좀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네. 좀 이웃에도 좀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인테리어 하고 나서 특히 아랫집이 시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랫집도 가서 이제 인사하고 옆에 이제 이웃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가끔씩 저랑 집에서 이제 와인 한 잔씩 하면 밤에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잭스키스의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잭스키스의 커플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그걸 따라 불러요. 왜 목소리가 이 엄청 목소리야? 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약간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주의시키곤 하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좀 컸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요 항상 이제 그 아이들한테 쓰라고 해요 메모지를. 뭐 하트 그려라, 하트 그 시켜요. 하트 그려라 거기. 죄송합니다 아저씨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내면 조금 효과가 한 달 정도 맞아. 가요. 그렇겠다 정말. 그거는 더 하트 2개 그리고 3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안 되면 이제 이사 와야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이렇게 가야 하는 입장이 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최근 온라인상에 보면 우리 위층에 엄청난 개념 있는 아줌마, 개념 있는 엄마가 살아요. 글이 있었는데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거 뭐냐면 이사 온 윗집 엄마가 미리 아랫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6살 비슷해요. 6살 아이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좀 불편하게 떠들고 이러면 올라오지 마라. 바로 전화하면 우리 아들 작살내버리겠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뭔가 쿵쿵거려가지고 전화 들락 하면 엄마가 뭐라 하는지 이내 조용해지고. 어쩌면 근데 위에가 가해자기 때문에 위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얼마 전에 가수 배우 하시는 장나라 씨도 좋아합니다. 예. 네, 좋아하시죠? 공사 때문에 이제 피해줘서 미안하다고 선물도 돌리고 그래서 돼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이렇게 전하면 또 알아먹거든요. 근데 네. 배우 최민용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TV에서 봤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윗집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항의를 했더니 윗집 사람이 그럴 거면 왜 아파트에 사니? 산에 가서 살지. 이러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최민용 씨가 진짜 산에 가서 사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특이하시죠? 대화 나누다 보면 하여튼 다 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사이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또 좋은 해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우선 뭐 공동주택에 살면 사실 소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까 그런 소음이 다 싫으면 산에 가서 살아야죠. 우리가 어느 절이나 정도 산이나?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웃의 소음은 견뎌줘야 되지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소음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집에 찾아가기보다는 이웃집에 다른 제3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으신데요. 가장 좋은 방법, 네. 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집에 불편한 점이 생기면 전화하는 그곳.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아랫집에, 윗집에 뭐 이런 점 때문에 불편하다. 옆집에 이런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면은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알아서 중재를 중재를 해주겠네요.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하면은 더 외부 기관으로 눈길을 돌리셔야 되는데요. 이웃사회센터나 금방 전화했던, 네, 이웃사회센터나 아니면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그런 그 분쟁을 조정해주는 곳이 있어요. 네. 이런 곳에 도움을 받으셔서 조정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저희처럼 좀 편지를 써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갔을 때 떡이라든지 뭐 선물을 주면서 특히 그 선물은 아이를 통해 줘야 됩니다. 마음을 아이를 자극하게. 그걸 보내야 돼요. 마음을 자극. 밖에 몰래 지켜보고 벨만 눌러주고 딱 빠져요. 빠지면 너무 놀라요. 애들이 선물 갖고 왔나요? 그렇죠. 딱 이래야 하면 돼요. 그러면 볼 때마다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좋네요. 좀 다양한 해결 방법인데 결국은 정부에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층간소음과 네. 관련해서도 규제 방안이 2014년도부터 정부가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규정에 따라서 1인당 최고 114만 9천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 변호사님. 우선 명확하게 처벌 규정이 사실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뭐 10만 원 이하의 뭐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악기나 확성기 등 이렇게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아주 큰 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은 좀 적용하기 어렵겠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니까는 거의 적용이 어렵다고 봐야겠고요. 만약에 막 진짜 화난다고 해서 네. 뭐 그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다. 네. 뭐 이러면은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주거침입죄로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층간소음 자체로 처벌 규정도 좀 미흡하다는 게 문제 같은데요. 다른 나라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박세 기자님? 네,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타인을 방해하는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관리인, 주택 관리인이 경고를 했음에도 3회 이상 어길 경우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처음 적발됐을 때 한 3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대. 처음인데도. 와. 그리고 이걸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을 시킨다. 그러면 계속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독일과 영국도 셉니다. 이야. 독일의 경우에 연방질서 위반법에 의거해서요 최대 63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영국은 소음법에 의거해서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 부서까지 두고 소음 신고에 따라서 누진 벌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음에 대해서는 호주가 끝판왕이에요. 호주요? 호주 끝판왕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네, 호주의 환경보호법에 보면은요. 네. 공동주택 공간 내 소음 기준이 주간 40데시벨, 야간 30데시벨. 그래, 굉장히 엄격하죠. 절간인데요?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할 때 그 계약서에 보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소음이 허용된다라는 것까지 꼼꼼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지난 여름에 유럽에 좀 다녀왔었어요. 스위스에 갔는데 뭐 오피스텔 같은 걸 이제 빌려서 공유 숙박을 했는데 옆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쿵땅쿵땅 이런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게 법적 제도적 장치는 우리나라 조금 그 처벌 규정 같은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 건축 기술 좋잖아요. 그렇죠. 아예 소리 좀 안 들리게 이 층간 이거를 그냥 이만하게 벽돌 막 이게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좀 만들면 안 맞아요. 되나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두꺼워졌어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요.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이 기준은 충족을 하더라도 그 데시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기준이. 맞아요. 그 소음의 그 상한이 높아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뭐 이런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기준을 이제 하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사실 있어요. 그런 법안 있어요? 그 네.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있습니다. 예. 이 공동주택 바닥 구조에 그 경량 충격음이 있고요. 중량 충격음이 있거든요. 와. 그거에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원래는 현행은 58데시벨, 50데시벨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준치를 58이던 거를 53으로 그리고 50데시벨이던 거를 47데시벨로 하향 조정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층간 소음을 좀 잡아보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지난 3월 8일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것 같은데 통과가 된다면 주택법 제39조에 신설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조경태 의원님하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조경태입니다. 네, 의원님.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네. 매년 19,000건 이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층간 소음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5년 기준으로 한 4,500억이 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그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법안의 주요 내용 알아듣기 좋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58데시벨 이하에 있는 것을 53데시벨 이하로 기준을 좀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그 소음의 강도를 좀 더 엄격하게 조정하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충격음을 아주 더 엄격하게 만드는 게 지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그 층간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는 없는데요. 네. 이 우리 법안이라는 것이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을 지어 나갈 때는 주택 건설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그 층간 소음의 정신적 그 고통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속 법안으로서 두 건을 좀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방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또 차음 조치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해도 네. 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2014년 이전에 지었던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 차원 조치에 대한 뭐 국가나 지자체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고요. 또 하나의 법안은 뭐냐면은 네.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보니까 윗집 아랫집만의 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적인 그런 그 아파트 간에 또는 그 공동주택 간에 그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 아파트에 그 층간소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 위원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말고도 그 나머지 두 개정안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통과가 된다면 층간소음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웃 간의 분쟁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다만 이제 건축 기준을 그렇게 강화해 놨으면 또 관리 감독이 또 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동주택 소음 문제를 좀 얘기해봤는데 공동주택 살면서 층간소음 말고 또 피해를 주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요. 네. 이것도 또 옛날 옛적 고시생 때 얘기로 고심 한 10년 넘어가는데요. 한 것 같아요. 자꾸 말하는 거니까. 네, 좀 했죠. 예, 제가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2층, 3층 이런 데서 원룸에서 살았는데 답답하니까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공부를 하거든요. 원룸 자체가 워낙 조그마니까. 네. 그러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스멀스멀. 정말 제가 진짜 담배 연기 싫어하는데 이 1층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좀 많이 폈습니다. 예. 저도 MC였군요. 네. 저도 고등학생 때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은 그때 이제 아버지들이 항상 밤늦게 이제 베란다 나가서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담배를. 네. 그 냄새가 또 잔뜩 올라와가지고 또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담배 연기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피우시는 분들이 위로 담배 연기 올라간다는 거를 저는 모를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제 창문을 열면 이제 좋은 공기 맡자고 열었는데 그러니까요. 담배 냄새 연기를 맡으면 또 진짜 기분 안 좋아요. 환기하려고 문 열었는데 맞아요, 담배 연기 맞아요. 들어오면 정말 하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한 10몇 년 피다가 지금 피고 있지 않습니다. 고시원에서 참 그 담배 한 가치에 그 스트레스 풀리고 또 피해 안 주려고 밑으로 불어도 봅니다. 연기를. 그렇지만 그 연기는 위로 올라가 버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글쎄요. 저도 뭐 담배를 좀 베란다에서 많이 핀 적이 좀 있는데 자백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 공동주택 간접 흡연 문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거주지에서 네. 하루 중 60%의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굉장히 오래 보내고 있죠, 생각보다. 네, 뭐 안 돼요. 당연하겠죠. 좀 예. 깜짝 놀랐거든요. 60%나? 이 중에 비흡연 가구가 75%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이상 층간 간접 흡연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 10가구 중에 한 가구 매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율이 거의 미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5년, 16년 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요. 층간소음이 508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간접 흡연 민원은 688건입니다. 오히려 더 문제네. 네. 간접 흡연 민원이 더 많아요. 와. 또 그 최근에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일본에서 간접 흡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1년에 약 15,000명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 연간 60만 명 이상의 간접 흡연으로 사망한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담배 냄새 나나 보다 정도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지간하면 조사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 조사할 것 같으면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네.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동주택 간접 흡연 문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표적인 금연 아파트 주로 꼽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벨몬트 시는 지난 2007년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시내 지정을 전체? 했어요. 네, 시내 전체. 아무 담배 못 피워. 거기서? 아무도 못 펴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이제 주거 지역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호주도 있어요. 호주는 애연가들의 지옥으로 아주 호주 유명한데요. 왜 이래요? 호주가 뭐 많네요. 기본적으로 담배 한 갑이 2만 원이 넘는데요. 그리고 공공장소는 물론 해변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해놨고요. 내 집이라고 해도 공동건물에서 15m 이상이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흡연율을 보이는 나라 다운 것 같습니다. 야, 이 호주 참 좋네요. 네. 이 우리나라도 간접 흡연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난 9월이죠. 작년 9월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작년 9월부터 개정돼서 작년 3월에 네.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네네네. 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를 보면은요. 우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주 절반 이상, 과반수 과반수? 이상이 네. 과반수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하면은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서 입주민들 과반수가 거기에 찬성을 하면은 금연 구역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금연으로 지정을 되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그 자세한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이제 시설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금연 아파트가 23곳 정도라고 지금 밖에 없난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겠죠. 그 정도인데 문제는 복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런 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자기 집 뭐 베란다에 베란다. 나가서 맞아요. 피거나 화장실에서 피면 쓰레기 우리 남편들 쓰레기 왜 비우러 가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우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 얘기한 것처럼 현재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공동주택의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기는 한데 뭐 얘기했던 것처럼 베란다나 뭐 화장실이나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대한 그 방지 대책은 아직까지는 마련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층간소음 방지 사례와 같이 공동 입주민들 간에 좀 자발적으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노력을 하자. 이걸 조금 의무를 부여하면 좀 어떨까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조정을 거쳐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4일에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아버지 담배를 태우셨는데 집에서 바로 폈어요, 진짜로. 맞아요. 잿더리도 있고. 맞아요. 저 옛날엔 그렇죠. 저도 결혼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큰일 나죠. 저희는 몰래 숨어서 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지만 법은 좀 개정돼야 될 거. 특히 세대 내 흡연 이거는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저는 이제 베란다로도 담배 냄새가 많이 오는데요. 네. 정말 심각한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밑에 집이나 이제 윗집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글로도 태우면 나요? 엄청나요. 저도 원룸 저 살았을 변기에 때 막 뽑는데도 그게 나요? 와. 이게 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몰랐어요, 그게 저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뭐 임산부나 뭐 아기 있는 경우에는 그게 더 심각하잖아요, 피해가. 담배 냄새가 싫은 권리, 난 담배 냄새 맡기 싫어 하는 이 혐연권과 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흡연권. 네, 이 흡연권과 과연 어느 권리가 더 우선하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더 우선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내 집에서 그래. 내 맘대로 사생활 자유. 나는 담배도 못 피워. 좋고. 담배 피우는 게 불법도 아닌데 그래. 네, 과연 이런 마약도 아닌데, 상황에서 그거. 네,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사실 기본적인 우리의 그 진짜 예의 에티켓이잖아요.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옆집에서 그걸 너무 싫어. 이거 가지고 사실 층간소음처럼 흡연 이 냄새는 명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냄새가 어느 정도 나면 그때서부터 뭐 벌금 얼마 이것도 못하고 당장 냄새 난대요 신고해서 와서 측정해 보려고 그러면 이미 연기 다 없고.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밖에 없어요. 흡연하는 사람이 그 흡연하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 분쟁을 풀어갈 수 있는 기구. 아까 그 조경태 의원이 그 발의 예정이라는 그것처럼 아파트마다 공동주택마다 어떤 자율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양 기자. 맞아요. 좀 흡연을 하는 것도 참 소중한 권리긴 한데 타인의 건강에 또 심각한 영향을 또 줄 수 있으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고요. 양진 변호사님은요? 저는 사실 뭐 저도 담배를 안 피우고 주변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저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담배 냄새에 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담배 피우시길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개인의 기호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내가 피울 때마다 집 밖으로 나가서 피세요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뭐 그분들한테 좀 무리가 되는 걸까라는 사실 이해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결이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피워봤겠지만 저는 10년간 이상을 좀 피워봤습니다. 상당히 맛있습니다. 피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또 기호식품이기도 하고요. 너무 이렇게 우리 또 패널 여러분들이 또 좀 흡연자를 또 몰아붙인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 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내만 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피고 싶으면 산에 가서 패라, 혼자서. 불나면 안 되는 거. 들에 가서 패라.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에서 패라. 분리수거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흡연구역 설치해놓고 거기서만 피해야 된다. 자기도 문제지만 타인에 대한 건강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얘기 좀 나눠봤는데 어땠습니까? 박세 기자님. 저는 이 소음 공개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소설, 단편 소설인데 오정희의 소음 공개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배웠었나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내용은 이제 위층에서 계속 끼익끼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주의를 줬는데 계속 나서 이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젠틀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슬리퍼를 사들고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놀랍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면서 뭐 법적인 제재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웃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갖고 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배려심이네요. 네. 양 기자님. 예. 저는 우리 오늘 공동주택에 관한 네. 얘기도 많이 나눴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산권을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혹시 재건축 사십니까? 아닙니다. 네. 네, 재건축이 재건축할 대상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노후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좀 몇십 년 된 아파트는 노후화된 아파트는 좀 법으로 네.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좀 되면 어떨까요? 재건축도 10년마다요? 필요하다. 몇십 년은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놓고 네네. 양 변호사님도 뭐 저는 뭐 그냥 그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막연한 바람을 꿈꿔보자면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냄새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해법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막연한 네. 바람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제 지인 중에도 1층에 고깃집이 있는데 좋지 않나? 저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힘이 날 것 같은데. 네. 고깃집이 늘 있는데 배고파요. 그쵸? 그 갑자기 위에 고기 사는 생각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내가 알았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지인도 봤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좀 냄새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뭔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바람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 측정할 수 있나? 냄새 저감 장치 뭐 이런 것도 개발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뭐 층간 소음도 이야기 나눠봤고 뭐 또 우리 그 냄새도 간접 흡연도 네. 얘기도 나눠봤고 이걸 법으로 어떻게 정해야 된다 얘기를 나눠봤지만 그 자체가 좀 씁쓸합니다. 이걸 굳이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 당연한 서로의 그 배려심과 에티켓 아닌가? 우리가 좀 더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용인할 수 있는 좀 아량도 좀 길러야 되는 거 아닌지 그냥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공동주택 관리법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배려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로 배려하고 만약 이해한다면 공동주택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누구보다 정겨웠던 우리의 이웃 사촌 문화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